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의 예술적 적용 9번째 강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번 9번째 강의 주제는 CNC 매뉴얼입니다. CNC는 전통적 예술 기법을 혁신하고 현대 예술가들에게 정확성, 다양성, 확장성을 제공하며 미래의 예술 창작 방법론의 중요한 도구로 많은 분야에서 활용되어지고 있습니다. CNC 매뉴얼에서는 CNC의 원리와 CNC 출력 과정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CNC의 원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CNC는 컴퓨터라이즈드 누메리칼 컨트롤의 약자로 컴퓨터를 통해 기계를 정밀하게 제어하는 기술입니다. CNC 기계는 컴퓨터에 의해 제어되며 X, Y, Z 세축을 따라 기계가 이동하며 재료를 가공합니다. 즉, 드릴, 레이저, 밀링 머신 등과 같은 가공 도구가 X, Y, Z축으로 움직이며 정밀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주요 기술은 스텝 모터와 서보 모터입니다. 스텝 모터는 정확한 각도로 이동을 제어하며 서보 모터는 더 높은 정밀도로 움직임을 조정합니다. CNC의 핵심은 G코드라는 명령어 언어로 이 코드가 기계의 움직임과 작업을 지시합니다. 이를 통해 목공, 금속 공예, 조각 등 다양한 작업에서 높은 정밀성과 반복성을 제공합니다. CNC 기계는 세 가지 주요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컨트롤러, 가공 장비, XYZ 축 시스템입니다. 컨트롤러는 CNC 기계의 뇌 역할을 하며 G코드와 같은 명령어를 해석하고 실행합니다. 가공 장비는 재료를 절단하거나 조각하는 물리적 도구입니다. XYZ 축 시스템은 말 그대로 X, Y, Z축을 따라 도구가 이동하며 3D 공간에서 정밀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G코드는 CNC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도구의 이동 경로, 속도, 깊이 등을 제어합니다. 기계축 작업 대상의 방향과 길이를 설정하는데요. 이는 고밀도와 반복성이 높은 작업이 가능하고 복잡한 패턴의 설계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레이저 CNC는 고출력 레이저를 사용해 다양한 재료를 정밀하게 절단하거나 조각하는 기계로 제조와 예술 작업에서 널리 활용됩니다. 레이저는 열을 이용해 재료를 녹이거나 태워 원하는 형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재료를 물리적으로 접촉하지 않으므로 손상이 적고 복잡한 패턴을 정밀하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목재, 아크릴, 금속, 플라스틱 등 폭넓은 재료를 가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레이저 CNC의 구성 요소는 고출력 레이저 빔을 생성하는 레이저, 발진기, 레이저 빔을 재료에 초점 맞추는 역할을 하는 가공헤드, G코드를 읽어 레이저의 경로와 강도를 제어하는 CNC 컨트롤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레이저 CNC의 주요 기능은 컷과 스캔 두 가지 기능입니다. 컷은 자르기인데 레이저 빔으로 재료를 녹이거나 태워 적절한 출력으로 도면의 라인을 따라 정확한 크기와 모양으로 절단합니다. 스캔은 이미지 데이터를 입력받아 재료 표면에 그대로 출력되는 기능입니다. 스캔은 절단이 아니라 면에 스크래치를 내는 방법으로 각인하는 방식과 유사합니다. 재료의 종류에 따라 출력 감도를 조정해야 합니다. 다음은 CNC의 출력 과정입니다. 도면 설계는 CNC 가공의 첫 번째 단계로 가공할 제품의 형태와 디테일을 정의하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CAD는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의 약자로 컴퓨터를 사용해 2D 또는 3D 설계를 제작하고 수정하는 소프트웨어를 의미합니다. 주요 CAD 소프트웨어로는 오토캐드, 오토데스크에서 개발한 클라우드 기반 CAD 소프트웨어인 퓨전 360, 파라메트릭 모델링 지원을 하는 솔리드웍스, 곡선 기반의 3D 모델링의 강점을 가진 소프트웨어 라이노가 있으며 3차 시에 배웠던 스케치업 프로그램도 포함됩니다. 스케치업은 3D 모델링 소프트웨어로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와 직관적인 도구를 제공하여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건축, 인테리어, 제품 디자인, 예술 작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며 CNC 도면 설계에도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스케치업은 단순한 선과 도형 도구를 통해 2D 도면을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설계한 도면은 DXF 또는 DWG 형식으로 내보낼 수 있어 CNC와 바로 연동 가능합니다. DXF 익스포터와 같은 플러그인을 사용하면 CAD 소프트웨어 없이도 바로 CNC용 파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다른 CAD 소프트웨어와 비교해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간단하고 직관적이라 처음 사용하는 사람도 쉽게 접근 가능합니다. CNC 도면 작업에 유용한 스케치업 프로그램의 도구와 제작 방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업이 설치되고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화면과 같이 나타납니다. 미터, 밀리미터, 인치 등 다양한 치수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단위를 사용하기 때문에 밀리미터 파일을 열어주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스케치업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도구를 꺼내 주어야 합니다. 보기에 들어가서 도구 모음을 누르면 필요한 도구를 꺼낼 수 있습니다. 마우스 작동법을 알아야 모델링이 가능하니 간단하게 마우스 사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우스 사용법은 먼저 마우스 휠을 누르면서 움직이면 사람 뒤에 배경이 회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델링을 하다 보면 크기가 다른 여러 가지를 만들거나 다른 위치에 놓인 모델링들을 볼 수 있어서 줌 기능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때 마우스 휠은 줌 기능이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Shift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마우스 커서가 손 모양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Shift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이용하면 화면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툴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마우스 커서 모양의 아이콘입니다. 선택 버튼으로 모델을 선택할 때 사용되는 툴입니다. 단축키는 스페이스바입니다. 다음은 연필 모양의 선 긋기 툴입니다. 도형이나 선을 그릴 때 사용되는 툴로 단축키는 L입니다. 다음은 핑크색 지우개 모양의 아이콘입니다. 말 그대로 지우기 툴이기 때문에 잘 못 그린 부분을 수정할 때 사용하면 되고, 단축키는 이 버튼을 사용하면 됩니다. 사각형 그리기 툴입니다. 펼쳐보면 사각형뿐만 아니라 원, 다각형을 만들 수 있는 툴입니다. 단축키는 R입니다. 다음은 밀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하는 치수를 기입해도 되고, 한 번 클릭 후 원하는 위치에 다시 클릭해도 됩니다. 밀기 끌기 도구를 이용하면 이면체였던 사각형이 이면체인 박스 모양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택 버튼 또는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검은색 마우스 커서 모양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객체를 한 번만 클릭하게 되면 면 선택, 더블 클릭하면 이 면체 선택 3번 클릭하면 모델 전체가 선택됩니다. 오프셋 F를 누르고 클릭하면 오프셋 기능이 적용됩니다. 원하는 방향으로 마우스를 두고 치수를 기입하면 원하는 만큼의 오프셋이 적용됩니다. 오프셋이 적용된 박스 윗면에 다시 한번 피 밀기를 이용해 안으로 넣어 보겠습니다. P를 누른 후 원하는 면을 클릭해서 아래로 넣어 원하는 위치에서 다시 한번 클릭합니다. 이렇게 원하는 모델링이 완성되었다면 그룹화를 해주어야 합니다. 모든 객체를 선택 후 마우스 오른쪽으로 클릭하고 그룹화 G를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완성된 모델을 이제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이동은 M입니다. 원하는 객체를 선택하고 M을 누르면 객체에서 원하는 부분을 선택할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위치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원하는 위치로 이동할 수 있게 됐다면 이번엔 객체를 복사해 보겠습니다. 객체 복사는 이동 M, 컨트롤입니다.
복사해 넣은 객체를 크기 조절할 수 있는 스케일 S입니다. 크기를 바꾸고 싶은 객체를 선택하고 S 버튼을 누르면 객체 주변에 점들이 생깁니다. 원하는 방향으로 점들이 이어지게 선택하고 움직여주면 전체적인 크기뿐만 아니라 넓이나 길이도 변화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회전 큐를 이용해 크게 크기를 키운 객체를 돌려보겠습니다. 원하는 각도만큼 움직여 다시 클릭하게 되면 객체를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도형의 길이 치수를 잴 수 있는 도구로 단축키는 T입니다. T를 누르면 마우스 커서가 줄자 모양으로 변합니다. 먼저 그룹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재질 넣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재질 입히기 B를 눌러주면 우측에 재질이라는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집 모양 아이콘 옆에 보이는 부분을 선택하면 스케치업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재질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화면에서 크기를 입력하여 텍스처의 크기, 디테일한 색까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색칠을 하는 방법은 그룹된 박스를 더블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룹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파란색 테두리가 아닌 점선의 테두리가 주변에 생깁니다. 원하는 텍스처를 부분적으로 색칠해 주시면 됩니다. 이전에 사용한 텍스처를 다시 사용하고 싶을 경우 다시 찾아서 쓰시는 방법도 있지만 더 빠르게 사용하고 싶을 경우 사용하는 것이 스포이드 기능입니다. 이는 B, Alt로 Alt를 계속 누른 상태에서 다시 쓰고 싶은 재질을 선택하는 기능입니다. 다음은 홀을 그리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단축키 A를 누르면 홀을 그릴 수 있습니다. 보기에 들어가면 그림자 버튼이 있습니다. 그림자를 누르고 시간과 날짜를 조정하면 그림자 설정이 됩니다. 도구 파트에 들어가서 축도 보이지 않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텍스트 넣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3D 텍스트를 누르고 들어가면 텍스트 입력이라고 뜹니다. 이곳에 원하는 텍스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텍스트 입력 화면 마트에 뜨는 곳에서 글꼴, 크기, 위치, 채우기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크기를 단축키 S를 누르고 원하는 크기로 조정합니다. 다음은 사진을 텍스처로 가져오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재질 입히기 B를 누르고 편집에 들어가 줍니다. 편집에 들어가서 텍스처 이미지 사용을 누르고 원하는 이미지를 가져오면 이미지를 텍스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진 이미지를 가져오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파일에 들어가 가져오기를 누르면 사진이나 파일 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제 저장하고 내보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파일을 누르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리고 원하는 폴더를 선택하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내보내기 방법입니다. 파일을 누르고 내보내기를 들어가면 3D 모델과 2D 그래픽으로 나누어집니다. 3D 모델은 스케치업으로 모델링한 것이 3D로 내보내지는 것으로 주로 블렌더나 트윈모션 등 다른 프로그램으로 가져가 추가 작업을 할 때 이용됩니다. 2D 그래픽은 스케치업 화면에 보이는 그대로를 사진 파일로 내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내용들을 이용하여 간단한 건물 하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작된 건물 모델링의 완성된 모습입니다. 스케치업은 3D 모델에서 2D 도면을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며 DWG와 DXF와 같은 2D 도면, 호환 파일 형식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파일 형식은 CNC 작업에 적합하며 아크릴판, 나무 합판 등 다양한 재료를 절단하거나 각인하는 작업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스케치업 프로그램으로 도면 설계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짧게 확인하겠습니다. 다음은 오토캐드입니다. 오토캐드는 오토데스크에서 개발한 대표적인 캐드 소프트웨어로 CNC 가공 작업의 첫 번째 단계인 도면 설계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CNC 작업과 연결할 수 있는 정확하고 세밀한 도면을 작성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수학적 좌표와 선분, 곡선, 다각형 등으로 도면을 정의하는 방식인 벡터 형식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축소, 확대에서도 깨지거나 하지 않는 무손실 확대, 축소가 가능합니다.
CNC 기계에서 작업할 도면 파일은 주로 DXF 또는 DWG 형식으로 저장됩니다. DXF는 다양한 CAD 소프트웨어 간 호환성을 위해 설계된 파일 형식으로 주로 2D 설계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두 형식 모두 주로 오토데스크에서 개발한 것이며 CAD 소프트웨어 간 호환성을 높이고 설계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DWG 파일은 오토캐드의 기본 파일 형식으로 2D와 3D 설계 데이터를 정밀하게 저장하고 처리, 속도가 빠른 바이너리 형식입니다. 높은 정밀도와 레이어 관리 기능을 통해 건축, 기계 설계, CNC 가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됩니다. DWG는 DXF보다 파일 크기가 작고 속도가 빠르며 주로 오토캐드 내부 작업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CNC 작업 시 DXF로 변환해 호환성을 높일 수 있으며 설계 데이터를 정확하게 전달해 작업 품질을 보장합니다. DWG는 CAD 작업에서 필수적인 도구로 설계 효율성과 정확성을 극대화합니다. DXF는 드로잉 익스체인지 포맷의 약자이고 이 파일은 CAD 소프트웨어 간 데이터 교환을 위해 설계된 텍스트 기반 파일 형식입니다. 오토캐드에서 개발되었으며 2D 및 3D 설계 데이터를 다양한 소프트웨어와 공유할 수 있는 높은 호환성을 제공합니다. DXF는 사람이 읽고 편집할 수 있어 디버깅과 수정에 용이하지만 DWG보다 파일 크기가 크고 처리 속도가 느립니다. CNC 작업에서 도면 데이터를 전달할 때 주로 사용되며 DXF 파일은 기계 가공, 3D 프린팅 등 다양한 작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설계 데이터를 공유하거나 협업할 때 필수적인 파일 형식입니다. DWG와 DXF를 비교하여 정리한 표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CAM은 컴퓨터 에이디드 매뉴팩처링 프로그램은 컴퓨터를 이용해 제조 공정을 계획, 제어, 최적화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주로 CAD 설계 데이터를 사용해 CNC 기계에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G코드를 생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CAM 프로그램은 설계와 제조 간의 간극을 연결하며 효율적이고 정밀한 가공을 가능하게 합니다. 즉, CNC 기계가 실제로 가공할 수 있도록 도면을 가공 경로로 변환하는 도구입니다. CAD 설계 데이터를 사용해 CNC 기계에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G코드를 생성하는 데 사용합니다. 다양한 CAM 프로그램 중 저희가 다음 시간에 실습으로 사용되는 CAM 프로그램은 어드웍스입니다. 어드웍스는 레이저 절단 및 조각 특히 CO2 레이저 가공 작업을 위한 CAM 소프트웨어입니다. 여기서 CO2 레이저 가공은 이산화탄소를 주 성분으로 하는 레이저를 사용하여 다양한 재료를 절단하거나 각인하는 비접촉식 가공 방식입니다. CO2 가스 혼합물을 정기적으로 활성화하여 고출력의 적외선 레이저 빔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드웍스는 주로 중소형 레이저 CNC 장비와 함께 사용됩니다. 파일 입력, 가공 설정, G코드 생성 및 출력까지 레이저 작업의 전 과정을 관리 및 설계 가능하며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인해 초보자가 사용하기에 접근이 쉬운 편입니다. 어드웍스의 주요 인터페이스 구성을 보자면 어드웍스에서 레이저 기계를 조작하고 설정을 확인하는 패널인 컨트롤 패널에서 레이저 출력, 가공 속도, 작업 순서 등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레이어 파라미터는 각 레이어별로 절단 또는 각인 등의 가공 방식, 속도, 레이저 강도 등으로 설정하고 레이어별로 색상을 구분하여 작업 순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위치해 있는 레이저 워크는 가공 경로와 작업 설정을 확인하며 CNC 레이저 기계로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출력하기 전에 가공 시뮬레이션 및 파일을 최종 확인하는 곳입니다. 불러온 파일을 어드웍스에서 G코드로 변환되어 레이저 기계가 읽을 수 있도록 설정하기 위해 레이어 파라미터 사용법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창이 레이어 파라미터 창입니다. 왼쪽 바를 보면 빨간색, 파란색, 검은색을 볼 수가 있는데요. 레이어 색상으로 가공 순서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빨간색은 절단, 파란색은 각인 이렇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스피드는 가공 속도를 의미합니다. 보통값이 높으면 빠른 작업, 낮을수록 정밀 작업이 가능합니다. 절단에서는 가공 속도를 40에서 50 정도를 권장하며 각인에서의 가공 속도는 200에서 400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각 상황에 맞게 수치를 조절하면서 작업하면 됩니다. 파워는 레이저 출력 강도인데 높을수록 깊게 절단되고 낮을수록 얕게 각인이 됩니다. 가공 유형은 절단과 각인 두 가지 중에 선택하면 됩니다. if 블로잉은 헤드에서 분사되는 에어 설정으로 항상 yes로 선택해야 안정적인 절단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레이저 워크 설정입니다. 레이어 파라미터에서 모든 설정을 완료한 후 CNC 기계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패널입니다.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CNC 기계에 표시되게 할 파일 이름을 입력하고 다운로드합니다. 다운로드 석사스라는 문구가 뜨면 완료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CNC 기기가 켜져 있어야 다운로드가 되며 작업 준비가 완료됩니다. 포지션은 기계의 헤드 위치를 정하는 옵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점에 의해 출력이 진행됩니다. 레이저 기계에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소재와 레이저 헤드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NC에서도 G코드가 필요하고 3D 프린트에서도 G코드 변환이 필요합니다. CNC 가공에서의 G코드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G코드의 기본 역할은 모두 기계를 제어하기 위해 사용되는 명령어 집합입니다. X, Y, Z축 좌표, 도구 경로, 속도, 작업 시작 및 종료 명령을 포함합니다. 3D 프린터에서의 G코드와 CNC 기계의 G코드가 차이점이 있는데요. CNC 기계의 G코드는 절삭 제조 서브트랙티브 매뉴팩처링 방식으로 재료를 깎거나 절단하여 원하는 형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G코드는 도구 이동 경로, 절삭 깊이, 회전 속도 등의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반면 3D 프린트의 G코드는 적층 제조 방식으로 재료인 필라멘트를 층층이 쌓아 3D 모델을 제작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필라멘트 압출, 온도 제어, 층별 작업 등을 데이터를 포함하여 목적과 주요 명령어에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3D 프린터와 CNC 기계에서 G코드는 기본적으로 좌표와 이동 경로를 제어하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제조 방식, 주요 제어 요소, 명령어의 차이가 있습니다. 3D 프린터는 적층 제조에 초점을 맞추고 필라멘트와 열 제어가 중요하며 CNC는 절삭 제조를 위해 도구 경로와 절삭 깊이, 속도가 중심이 됩니다. CNC의 원리와 출력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작업들은 2022년 경북대학교 미술학과 서양화 전공 교내전에서 레이저 CNC를 활용해 제작된 작품들입니다. 나무를 절단한 후 색을 입혀 전통 단청의 미학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업, 레이저 CNC의 절단과 각인 기능을 활용한 섬세한 표현이 돋보이는 작품 등 다양한 결과물이 전시되었습니다. 특히 아크릴판과 나무를 절단해 독창적인 형태를 창조한 작업들이 많아 레이저 CNC의 가능성과 조형적 잠재력을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CNC 기계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작업 중에는 기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화재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세요. 작업 도중 자리를 비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업 중 발생하는 강한 냄새를 줄이기 위해 배기구를 반드시 창문 밖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레이저 작업 중에는 절대 손을 작업 영역 안으로 넣지 마세요. 작업 후에도 장치 내부에 열기가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충분히 식힌 후 결과물을 꺼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CNC의 거울과 렌즈의 정렬이 틀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장비의 정렬 상태는 작업의 정확성과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CNC 기계를 사용하기 전과 후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CNC 가공과 레이저 CNC를 통해 CNC의 원리, 도면 설계, 데이터 변환 및 기계 제어를 거쳐 출력 과정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강의에서는 실습 A, 집 설계를 통해 CNC 작업을 직접 적용하고 활용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